오늘은 한강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이 자양동 지역, 자양동 지역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진입니다. 네, 오늘은 한강변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이 자양동 지역, 자양동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개발 현장 속으로 자양동 지역 편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뒤쪽으로 보이시는 게 자양역 3번 출구, 저쪽으로가 2번 출구고요. 자양역 2번 출구,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한강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이 바로 이 자양역입니다. 그리고 자양역 뒤편으로 보시면은 자양동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아니면은 자양 4동 신속통합이라든가 자양 2동 모아타운 아니면 뭐 자양 7동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재개발 현장 속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 대표님, 오늘 자양동 네. 지역은 어떤 지역들 돌아보시나요? 자양동 지역은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지역, 정비구에 지정돼서 진행 중인 지역도 많고, 그리고 지금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거나 얼마 전에 또 분양한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단지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돌아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양동 지역은 한강변 가깝잖아요. 그렇죠. 맞은편이 또 강남이지 않습니까? 네, 청담동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고 관심이 많은 자리니까 아마 군데군데 꼼꼼하게 체크해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그러면 자양동 재개발 지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같이 이동 한번 해보시죠. 네, 가시죠. 지금 우리는 자양 4동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된 구역 지금 현재 와봐 있는데요. 대표님, 우리 뒤로 보시는 것처럼 노후도가 굉장히 많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신속통합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 구역은 이미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관심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자양 4동 신속통합. 특히 한강변이고 약 3,000세대 이상의 규모의 아파트 대단지가 생길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아마 빌라 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뛰어갔고. 네, 지금 현재 뭐 투룸 기준으로 여기 시세가 한 뭐 8억대 후반도 있는데 대부분 9억대에서 10억대 이렇게 가격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지분이 조금 넓은 투룸 같은 경우는 11억 정도 하고요. 아마 3룸 같은 경우는 13억, 14억까지 되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몇 년 전 신 대표님이랑 저랑 자양 4동 설명드릴 때만 해도 생각지 못한 금액이죠. 이 그때 정도까지는. 제가 여기 자양 4동 우리 제 상담 고객 매수를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 아마 3억대 후반에 매수를 해드렸는데 지금 한 4년, 5년 지났는데 정말 많이 올랐죠. 그렇죠. 아마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 치면 자양 4동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게 입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강변 입지에 이런 가치들이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지역은 노후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은 노후도 측면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신속통합 동의율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 상태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앞쪽에 우리 1구역 재건축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1구역, 네. 네, 그 지역과 맞물려서 아마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여기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영구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또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서 있었던 자양역도 뭐 도보로 뭐 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한강 그리고 건대라는 뭐 유동인구도 많은 이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로 이제 각광받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역을 인터넷 보니까 사람들이 성수 5구역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앞으로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든지 건너편에 청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가치가 높은 지역과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들까지도 상승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자양사동 신속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합원 수는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아마도 이제 최고 층수는 50층 내외, 아마도 그리고 건립될 세대 수는 뭐 2,950세대 정도로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차후에 뭐 계획에 따라서 변경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는 50층에 2,950세대 이 정도로 건립이 될 거고요. 조합원 수는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양사동의 문제점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양사동 신속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하고 신축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하고의 감정평가 금액 차이가 워낙에 크게 나다 보니까 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조금 반발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기본 계획 자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 기본 계획 자체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동의서를 걷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재개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양사동이 특히 좀 심하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의 리스크는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또 그리고 신통 기획이니까 실거주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양동 전체적인 동네 전체가 이 자양사동 신속 통합 때문에 주변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들이 아마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라서 첫 번째로 이쪽 지역을 한번 선정해서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 또 자양사동 구역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서 다른 지역까지 이동하는 부분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양사동 신통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여기 현재 노후도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면서 같이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실까요? 안쪽으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김 대표님, 지금 현재 저희는 자양사동 신통에서 이제 자양 1구역 롯데캐슬 쪽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안쪽으로 들어보니까 노후도가 더 높아지네요. 네, 적도율도 높고. 노후도가 엄청 심하네요. 자, 이런 지역이니까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진작 이런 지역은 재개발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의견 일치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또 새로운 이런 것 서울시에서 추진한 내용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여기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단독주택하고 신축 빌라 조합원들 간의 의견만 조금만 조율된다면 저는 정말 빨리 진행될 지역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지역이 이제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도로 쪽으로 큰 길로 나가면 이제 다세대 주택, 우리가 빌라라고 하죠. 신축주택들이 좀 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제 의견만 조금 더 합의를 빨리 이룬다라고 하면 속도는 아마 빨라지고 아마 앞으로 미래가치도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만 된다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박이 날 개발 지역 중에 하나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제 신통으로 지정이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지역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 너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또 환경까지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덩달아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자양사동 신속통합구역에서 조금 더 이동해갖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양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이 끝나서 롯데캐슬로 완성이 된 지역이죠. 그렇죠. 네. 지금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입주를 다 한 상태고 지금 이게가 자양동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통해서 지금 아파트가 완성돼서 가격대가 형성돼 있어서 요 가격이 아마 주변 지역의 가격 비교 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준점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양사동 이제 한강변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가격이 형성될 거고 여기 롯데캐슬이 있을 거고 롯데캐슬 뒤쪽이 또 바로 자양사동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롯데캐슬 뒤쪽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하고 비슷한 금액대 형성이 될 거고 자양사동 신속통합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평당 가격이 한 7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3, 4평 기준으로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지금 해서 한 평당 7천만 원 기준이 아마 자양동 지역에서 여기 나온 입지는 그 플러스 조금 마이너스 정도의 기준점이 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처음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축이다 보니까 원체 좋은 지역이죠. 여기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또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아마 조용하고 좋은 지역 같습니다. 아마 주변 지역하고 더불어서 아파트가 완성된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겁니다.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입지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양 이 롯데캐슬 바로 뒤쪽으로는 또 노른산 이 시장도 있게 재래시장도 있으니까요. 이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은 건대 입구역 앞에 이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성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나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이용했을 때 영동대교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접근성이 너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교통도 편리하지만 단지 이제 지하철이 약간 멀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뭐 올림픽이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강남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좋은 아파트가 바로 이 롯데캐슬이다 볼 수 있고요. 우리 또 다음 재개발 지역으로 그렇죠. 이동을 해볼까요? 안쪽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그러면은 다음 지역으로 한번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이 지역은 우리 자양 사동에서 양꼬치 거리 건너편에 건너편이죠. 네, 지금 역세권 개발 추진하다가 최근에 모아타운 지금 선해에서 추진을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제 자양 사동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인 지역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도 지금 빌라 가격이 엄청 높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자양사동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하고 가격적인 차이는 한 5천만 원 내외로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자양사동 여기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 추진지 이 지역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3개 구역 자체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들을 보면은 6억대 초반, 중반 이 정도 선 또는 조금 면적이 대지 지분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5억대 후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양사동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양사동의 마지막 모아타운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된 지역이 자양사동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 추진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양사동에서 입지적으로 뛰어난 자양사동에서 그래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개발 구역이라고 하면 아마 이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도는 이 구역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자양사동 이 건대 입구역 모아타운 추진 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지하철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지역 자체가 평지에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모아타운으로 추진돼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도 아파트 모양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1, 2,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1, 2구역을 통합해서 폐도를 해서 네. 하나의 구역으로 1, 2구역을 통합해서 건물을 짓는 이런 계획안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세대수도 훨씬 더 일반 분양분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양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아타운 지역에서도 쓸모가 없어진 도로 자체를 폐도하고 그 지역을 일반 분양분으로 늘리는 용적률을 높여서 일반 분양분을 늘리는 그러한 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모아타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양사동 건대 입구 모아타운 추진 지역도 아마도 그런 식으로 세대수를 좀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김 대표님, 우리 여기 자양사동 지금 현재 모아타운 추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는 나오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신축주택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지금 노후도 자체가 높고 모아타운이 노후도 요건이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7%. 그 요건에 충분히 충족하는 지역이고 지금 신축주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건축을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접수 이후에 준공 허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받아놓은 준공 허가들을 지금 짓고 있는 거라서 아마 그래서 몇 군데가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접수일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로서는 신축주택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크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축주택이다 보니까 또 주택수 제외의 혜택을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120 대체. 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보면서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축주택 입주권이 분명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메리트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근데 아마 신축주택이 많지 않고 해서 매물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양사동 건대 입구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 지역도 한번 둘러봤고요. 우리 이제 또 이동을 한번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예, 한번 가시죠.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지정된 구역 그리고 추진하는 구역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자, 우리 김 대표님, 여기는 이제 자양동에서 자양 3동에 속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가 어떤 구역인가요? 여기가 자양 7구역. 예. 얼마 전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시공사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노라는 굴지에 메이저 건설사죠. 건설사들이 지금 입찰을 신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들어와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거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갔다 왔었던 롯데캐슬이 아마 자양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이었고 여기는 자양 7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나 있는 상황인 거고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지금 현재 입찰을 받은 지역이다. 그리고 4대 메이저 건설사가 다
입찰을 신청한 데가 바로 이 자양 7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를 갖추고 있고 사업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메이저 건설사들도 지금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 자체는 아마도 917세대로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인 거고 조합원 수는 400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분양분이 지금 516세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는 어느 정도는 좋은 그러한 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세는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여기 시세가 연립주택 기준으로 보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선호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빌라가 15억에서 16억이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여기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양 3동에는 자양 7구역도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잘 정돈돼 있죠. 한강하고도 가깝고 지하철역하고도 자양 7구역보다는 훨씬 가까운 아파트, 준신축급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 자체가 뭐 한 17억에서 한 20억 사이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다세대 주택 빌라들 자체가 한 15억에서 17억이다 그러면은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단계가 많이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돼서 지금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먹을 거리가 좀 적다. 이렇게 표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로서 봤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투자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먹을 것이 좀 적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아,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내가 먹을 게 적다. 내가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네, 좀 적다. 말을 순화해서 내한테 돌아오는 투자 수익이 좀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고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진행된 그런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조합원 수 대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주변 아파트 시세로 봤을 때는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조금 적은 구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자양동을 좀 돌아보다 보니까 아까 자양 1구역도 마찬가지고 네.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지역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빌라나 연립주택 이런 구조를 갖춘 데는 재개발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양동은 단독주택 재건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가 뭐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단독주택 비율과 이런 부분들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지역은 그런 면에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지역이고 재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양동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양 7구역 같은 경우에는요, 다세대 주택 비율보다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런 조합원들끼리의 의견이 굉장히 빠르게 취합이 되기 때문에요, 속도감이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자양동 재개발 구역에서 아마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남아있는 현재 정비구역자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김 대표님, 네. 오늘 자양동 재개발 현장 속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재개발 구역 해야 되는 구역, 지금 좀 시급해 보이는 구역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네. 입지적으로 완성 시점에는 아마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은, 입지적으로 너무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자양동 지역 자체가 워낙에 뭐 한강 접근성이라든가 지하철 역가의 접근성, 그리고 뭐 건대라는 학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상권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재개발 구역들 아니면 뭐 재건축 구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게 이제 바뀌게 된다면 정말 많이 바뀔 지역이 바로 자양동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자양동 지역, 우리가 투자 가치적으로 측면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가치를 가진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자양동 지역을 선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양동 지역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요, 사실은.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가치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죠. 자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둘러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담을 원하거나 상담을 신청하기 때문에 자양동 지역을 궁금해하죠. 아마 지금 지리적 입지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 뭐 주변 환경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입지에다가 주변 환경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와서 느낀 점은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단독주택 재건축이 자양동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개발하는 구역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양 이동처럼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취해야 되느냐라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 그래서 좀 빠른 구역, 나는 실입주가 목표인 사람, 투자적인 측면이 목표인 사람에 따라서 속도감과 입지의 차이에 따라서 좀 투자 방향성을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자양동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역, 단독주택, 뭐 재건축 지역도 많긴 하지만요. 자양동은 입지가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보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 다만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고 자양동을 접근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공사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을 향후에 나중에 나왔을 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강하기 때문에요.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양동 지역은 금액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 지역은 입지가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고 교통이 좋고 거주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요. 한강 접근성도 그만큼 좋고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향후에 개발이 끝났을 때 아파트까지 염두에 두신 분들이 자양동 지역을 들어오면은 정말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자양동, 광진구 자양동 재개발 현장 속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지역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재개발 현장 속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예,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재개발 현장 속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